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윤석이를 처음 만난 건 직장 선배의 소개였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인상이 좋았던 윤석이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면서도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죠. 연애를 시작한 후 윤석이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했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우산을 준비해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맛있는 곳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제가 야근으로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나타나서 격려해주기도 했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와서 먹여주기도 했어요. 항상 제가 추위를 타는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그리고 제 부모님께도 정말 잘해드렸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며 대해드렸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안부를 여쭤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생신 때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와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기도 했고, 아버지와는 바둑을 두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윤석이를 정말 좋아하셨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윤석이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윤석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윤석이의 어머니를 뵙게 된 거였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결혼을 앞두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그날 말이에요. 손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갔죠.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어서 와, 윤석아.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두 눈을 크게 뜨시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너무 놀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제이예요. 제가 말씀드린 윤석이가 저를 소개를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와 윤석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윤석이가 급하게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저도 얼른 다가가서 시어머니의 다른 팔을 잡아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아가씨, 혹시 이름이 유재희 맞아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못했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윤석이에게 들으셨나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어머니. 유재희 맞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크게 우시기 시작했어요. 윤석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제 일을 어떻게 아세요? 윤석아. 이 아가씨는 나를 살린 아가씨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시어머니를 살렸다는 걸까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제 얼굴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윤석이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깊은 숨을 쉬시더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야, 너 혹시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네.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래, 내가 제이 씨를 잊을 수가 없지. 얼마나 자주 생각했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어느 병원 몇 호실에 입원했는지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 병실에 저와 함께 입원해 계셨던 분. 얼굴에 상처가 많아서 잘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만은 기억이 났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그때 같은 병실에 계셨던 분이 어머니세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욱 크게 우셨죠. 그래. 맞아. 그때 그 병실에 있었던 게 바로 나야. 윤석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시어머니만 서로를 알아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차도에 아이가 뛰어드는 게 보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달려갔다가 저도 차에 치였죠.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저는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때 같은 병실을 쓰게 된 분이 있었는데 얼굴에 상처가 많아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붕대와 거즈 때문에 얼굴 일부분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밤마다 우시는 소리를 들었죠.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우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우시나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고등학생이었고 어른의 아픔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힘이 없으셨는데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슬퍼 보여서 최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웃긴 일들,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들, 가족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럴 때마다 그분이 조금씩 웃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마치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분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간병하러 오신 분과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였죠. 그분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의 말이에요. 은지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그날 학교에서 상을 받아서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뛰어오던 길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왜 그렇게 슬퍼하시는지,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우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몇 달을 힘들게 버티시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차도에 뛰어든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그분이 또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학생, 미안해.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우시는 것 같아서.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러자 그분이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학생,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내 딸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아줌마, 그러면 안 돼요. 내 딸은 이제 없는데? 이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딸이. 아줌마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면 속상해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나는 내가 만약 먼저 죽는다면 나는 우리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줌마처럼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한다고 하면 저는 죽어서도 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아줌마 딸이 너무 가엾어요. 아줌마가 너무 불쌍하긴 하지만 딸이 더 가엾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분의 아픔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가진 간식이 있으면 나눠 먹자고 했고
계속 조잘조잘 이야기를 했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 최대한 밝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그분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며칠 후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학생, 고마워. 학생 때문에 조금씩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을 더 함께 보냈어요. 저는 다리 깁스만 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분은 얼굴과 몸에 상처가 많아서 거의 침대에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챙겨드리기도 했죠. 마침내 제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그분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줌마, 저 퇴원해요. 빨리 나으셔서 딸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세요. 학생,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 같았거든요. 꼭 행복하게 사세요. 분명 아줌마 딸은 아줌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후로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잘 지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제 예비 시어머니로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그때 그분이 맞으세요?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맞아. 그때 제이 덕분에 살았어. 딸이 죽고 처음으로 행복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윤석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윤석이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와 함께 병실을 썼던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은지를 잃고 나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거든. 그런데 제이가 내 마음을 달래준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제이는 자기 일도 아닌데 정말 진심으로 내 아픔을 함께 해줬어. 고등학생이었는데도 어른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그때 제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로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저도 그때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위로해드리고 싶었는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마음은 그대로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제이야,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니? 그때 너한테 받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게 해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되는구나, 제희야. 그 후로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퇴원한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열심히 치료받으시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정말 친어머니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예물을 준비할 때도, 신혼집을 꾸밀 때도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시어머니 댁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가족이 된 만큼 가까이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다시는 아이와 함께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은지를 잃은 후로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아프셨으니까요.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몸조리에 좋은 음식도 해주시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시고 마치 친어머니보다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 오시기도 했고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 때는 집안일까지 도와주셨어요. 아기 물건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고요. 정말 예쁜 것들로만 골라서 사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처음 보시고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시면서 딸과 닮았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 딸은 은지와 닮아 있었거든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눈매가 정말 비슷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기를 안고 계시면서 은지야, 예쁜 조카가 태어났어라고 중얼거리시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할머니가 되어주셨죠. 지금 우리 딸은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고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행복해하세요.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그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때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모든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지켜나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